안녕하세요. 리치앤 미라클데이 리앤미 희망작가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이 밤. 고요하게 책 읽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이 정말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일을 재미랑 연결시켜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자. 지난번에 이어 부의 본능 2부 시작합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다들 금수저처럼 먹고 마시고 차려입니다. 하지만 욜로 하면 골로 간다. 부자가 되기보다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너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 했을 때 이렇게 답하라.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처럼 보일 것인가? 40대까진 열심히 절약하고 살아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즐겨라. 쾌락만 중요시하지 말고 절제를 하면서 여유로움을 기다려라. 젊은 시절엔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어도 빛난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너무 초라하게 입으면 구질구질해 보인다. 젊을 때 경제력을 갖춰라. 한 논문 결과가 있다. 인간은 처음에 편하다가 나중에 힘들면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고, 처음에 힘들다가 나중에 편해지면 삶의 만족도가 최고라고 느낀다.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산 사람들이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좀 힘들지만 한 단계씩 올라간 사람들은 훨씬 만족도가 높다. 열심히 그리고 검소하게 부자가 된다. 매월 150만원씩 5년이면 1억을 모은다. 부부 둘이서 하면 2억이다. 돈은 저축하고 난 뒤에 쓰는 게 돈이다.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손실 위험이 따르고 감당할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감을 극복하고 자기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한탕 내기는 부자의 습관이 아니다. 한국 사람은 고기를 구울 때 한꺼번에 고기를 올린다. 허세를 잘 부린다. 좋은 일 있을 때 한턱을 내고 친구들 것도 다 내준다. 부자들은 과시보다는 검약을, 체면보다는 실속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정말 수수하게 입고 다닌다. 작업복, 운동복, 낡은 트렌치코트 등 실용적인 다나 운동화 등. L그룹의 오너 구씨와 밥을 먹기로 했다. 점심을 산다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했지만 달랑 7,000원짜리 사천탕면 한 그릇. 손님 접대 시엔 언제나 설렁탕 한 그릇이다. 돈은 젊었을 때 모아야 한다. 20대 때 모은 종잣돈 5천만 원이 50대 때 5억 원으로 불어난다. 처음엔 어렵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점점 속도가 붙는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과시하고 우쭐대기보다는 훗날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노력하자. 젊음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진 않는다. 젊었을 땐 건강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돈이 소중한지 모르지만 언제나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식한테 지나치게 투자하지 말자. 어릴 땐 적당히 투자하고 그 여윳돈을 남겨서 훗날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노후를 책임져줄 사람은 정부도 자식도 아닌 자신의 돈밖에는 없다. 부자들은 옷이랑 신발 등 거칠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대신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식단을 선호한다. 진짜 부자들은 돈 자랑을 하지 않는다. 빈수레가 요란하듯 진짜 부자들은 소리내지 않는다. 괜히 돈 자랑해봐야 너무너무 귀찮은 일들만 생긴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생기거나 도둑, 세금 조사 등 값비싼 외제차는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소유주가 바뀐다고 한다. 폼생폼사하면 좋지 않다. 지금의 가난이 남 때문이라는 생각을 이젠 버리자. 부자가 되기 위해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만 하자.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방법. 초콜릿을 먹으면 아픈 사람이라면 아픈 생각이 들어 초콜릿을 안 먹고 싶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지출하는 게 고통스럽다고 느낀다면, 지출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낀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100억의 사업가에게 성공 비결을 물었다. 그는 낡고 더러운 옷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옷을 입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옷을 보면서 이를 악물고 일을 했다고 한다.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즐거움과 연결을 시켜라. 예를 들어서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좋다면 저축을 달성했을 때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다던가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즐거운 보상을 연결시켜주면 저축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해야 되는 일을 재미랑 연결시켜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자.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통장을 꺼내서 보고 자신이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유혹을 물리친다고 한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여러 논문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나의 기억이 고통이냐 즐거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뻤다, 즐거웠다라는 기분이 반복되게 되면 그것을 계속 하게 되고 싫었다, 고통스러웠다라는 느낌이 반복되게 되면 그것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한다. 내가 지출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지출할 때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저축을 할 때는 즐거움과 연결되도록 기분을 만들어보자. 유혹을 회피하는 방법. 첫 번째, 돈을 쓰고 싶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린다. 두 번째, 자신이 존경하는 부자를 만들어서 바람직한 행동을 배우자. 심리학자들은 모델 따라하기가 내 행동을 바꾸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뱀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뱀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거나 나보다 담대하게 행동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재테크에서도 모델 따라하기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성공한 사람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나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을 따라해 보아도 좋다. 부자를 따라하다 보면 부자의 성공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우리가 마치 다이어트를 할 때 날씬한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처럼. 세 번째, 유혹은 저항하기보다 피한다. 그리스 신화에 사이렌이라는 마녀가 나온다. 독수리 몸에 요염한 얼굴을 한 마녀. 사이렌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으면 넋을 잃고 바다에서 길을 잃게 돼 죽음의 망령으로 끌려간다고 한다. 그런데 올가매는 듯한 매력을 듬뿍 풍겨주고 있는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실패한 사례 2가지가 전해진다. 호머의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이 온둘에 있는 해안을 지날 때 어부들의 귀를 막아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 오디세우스는 어부들에게 돛대 결박시키라고 명령해서 사이렌의 노래를 듣고 바다로 뛰어들려는 충동심을 차단시켰다고 한다. 이렇게 유혹은 인간의 자제력을 능가한다고 한다. 그래서 유혹은 저항하기보다 피해야 한다. 지출을 줄여야 하면 쇼핑몰에 가지 말고, 카드 사용을 줄이고 싶다면 카드를 없애라. 유혹에 시달릴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네 번째, 행동 일기를 써라. 기록이 마술 같은 역할을 한다. 베스트셀러가 된 다이어트 책에서도 살 빼고 싶은 사람이 기록만 했을 뿐인데 살이 빠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행동일기를 쓰라고 한다. 그리고 내 행동들을 차트로 그려서 시각화시키면 더 많이,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5번째, 작은 성공을 체험한다. 예전에 금붕어가 먹잇감인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사이에 투명 유리막을 해놓고 금붕어 쪽으로 가면 쾅 부딪히도록 해놨다. 계속적으로 그 물고기는 쾅 부딪히는 경험을 했고 나중에는 그 벽을 없앴는데도 금붕어 쪽으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 예전의 나쁜 기억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예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을 때 이 물고기처럼 또 안 되겠지 하고 생각해서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성공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정말 유리벽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줄 알아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주 조금이면 된다고 한다. 펌프에서 물을 퍼올릴 때 한 바가지면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시작해서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샌가 도착해 있다. 조그만 성공이 자신감을 불어넣고 계속적인 성공을 일으킨다. 재테크에 실패하는 사람은 아주 낮은 목표부터 세워보자. 일주일 동안 나는 10,000원을 절약할 거야. 같은 아주 쉬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고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성공하다 보면 굉장한 재미를 느끼게 되고 좀 더 쉽게 재미있게 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계속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재미있게 부자가 될 수 있다. 6번째, 서약서 쓰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서약서를 써보자. 문서 형식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하고 달성 시간이 있어야 한다. 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금으로 1억을 모을 것이다. 나는 책을 열심히 읽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숫자와 날짜를 꼭 표시해야 한다. 완성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발표한다. 그 다음 자신의 서명도 하고 도와줄 주변인들의 서명도 받아놓는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 진도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나를 압박한다. 이 서약서에 있는 목표를 보면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금연도 성공시킬 만큼 이 서약서 쓰기는 아주 강력하다. 7번째, 진실 파악하기.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에 색안경을 쓰고 있다. 돈이 인생이 다가 아니잖아? 돈 많아봤자 고민만 많아지지. 부잣집 애들은 다 별로야.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 돈을 착취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잘못된 믿음이다. 한 번도 부자가 돼보지 않은 사람들의 시기 어린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 책을 쓰려면 책을 쓰는 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사업이 하고 싶으면 사업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 잘못된 믿음 대신에 부자에 대한 좋은 믿음을 듣자. 자, 여기까지 부의 본능 2부였습니다. 곧이어 3부가 계속됩니다. 3부에서는 부자에 대한 좋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래는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 한번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